네, 오늘 시장 내용도 정리해보고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하고 내일 휴일 이후에 다음 주 장까지도 잘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증거는요? 네, 오늘 시장의 증거는 양매도라고 적어주셨네요. 수급이 문제죠. 어제는 양매수 했다가 네. 오늘은 또 양매도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이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또다시 상당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좀 보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는 뭐 좀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양쪽에서 매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수치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서의 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3,800억 코스닥에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하루 종일 선물을 꾸준하게 매도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지수를 눌러대는 이런 형태가 됐죠. 선물로 지수를 눌러대고 현물로 종목군들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그 기관 투자가들마저도 이제 매도가 나섰죠. 보험과 투신권 그리고 기타 금융 같은 이런 기관들이 전날은 좀 비교적 강한 매수를 단행했습니다만 역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수급 동향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언급드렸듯이 이미 그 재료가 반영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하방경직, 약부 앞서서 하방경직이 연출된 그런 상태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러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증시가 재개장을 했죠. 아침부터 10% 이상 급등 출발했다가 막판에 4% 정도까지 상승폭이 축소가 된 가운데 마감이 됐고 홍콩 증시는 하락세로 급락세로 반전하면서 이 역시도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장에 제동을 거는 그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일단 지수는 거의 바닥권이죠. 이런 시장 분위기 참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입니다만 지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 애지간한 악재 가지고는 국내 증시가 여기서부터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최소한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상승장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수가 상방을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종목 장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 걱정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하루 쉬어가는 우리 시장, 목요일장에는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시장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기관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기관이 좀 들어와 줄까요? 기관을 우리가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물이 워낙에 많아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워낙에 많고 그 외국인들의 매물이 언제 진정될지 일단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급등세가 멈췄기 때문에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국내 증시라든가 또 이머징 마켓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볼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들이 일단 기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들의 수급 동향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선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물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충분하게 하락했고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추후에 HBM 납품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퀄테스트가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때문에 급락세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좀 살아 있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반등장에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며칠 전부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철강이라든가 화학주 그리고 2차전지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군들 반등이 나왔듯이 기관들의 수급은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는 많이 샀습니다만 오늘은 매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외국 기관들이 오늘 매도했던 그 규모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보험단들이 41억 정도, 투신권들이 175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은 100억 이상의 또 2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관들이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측면이겠죠. 충분히 하락한 상태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일부 정도 물량을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도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일부 전문 프로 투자가가 아닌 일반 개인 법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목요일 이후에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줄기차게 매도가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긴 시간 동안 매도됐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현재 뭐 중국 증시가 좋아가지고 중국 증시로 들어가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 증시를 팔았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멈추고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때문에 수급이 목요일 이후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증거시장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절대 포기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 속에서 앞으로는 이 기관의 움직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한 교수의 큐사인에서부터 이어져 온 포트폴리오 우선 수익률 탑5 먼저 만나볼게요. 자, 수익률 탑5 만나보시면 오늘 사실 대형주에게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익률 36.2% 기록하면서 수익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흐름을 그렇죠.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도 뭐 새롭게 종목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종목군들이 또 위로 올라가서 수익률이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장세가 되게 되면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뭐 자신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 점검해볼 종목 리뷰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먼저 오늘 금호석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장기간 동안 소요됐고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따른 수혜주들로서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일의 단서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빼놨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시장에서는 2차전지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석유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약간 눌림이 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현재 이 종목인 차트를 좀 크게 확대가 된 상태고요. 길게 늘려놓게 되면 지금 여기가 대바닥권입니다. 장기간을 거쳐서 대바닥을 찍은 상태고 박스권 상단에 가가지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해가지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밀린 상태에서 같이 밀렸지만 주가는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 중후장대 기업들, 중국 관련주들은 주가가 무거운 종목들이고 이제 업황, 중국 경기 부양 대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좀 느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주가 하락세는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겠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래도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서 그 낙수 효과를 우리가 화학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 눌림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대표적인 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강합니다. 오늘도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3.9%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래량도 폭발을 했습니다. 자, LG엔솔이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약 130% 정도 증가했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선방했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LG엔솔은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테슬라로 4680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벤츠사로 역시 대규모 4680, 46파이죠. 80인지 4695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46파이 쪽에 대한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재성 재료들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LG엔솔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뭐 테슬라라든가 벤츠로부터 4680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캐짐이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가 미국의 대선일 겁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IR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2차 전지들의 반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LG엔솔이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신호기 때문에 그 선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따라서 주가 올랐지만 성급하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역시 강하게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없는 분들은 역시 이제 밀릴 때마다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에코앤드림을 여러 개 언급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도 주가 1.9% 미미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게 되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뜨뜻미지근하죠. 그래도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은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전구체를 이제 중국산을 못 쓴다. 그래서 국내산을 써야 된다. 그 국내산을 지금 이제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시장에 신경 쓸 만한 종목이 아니고 좀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철강과 화학주들도 제가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2차 전지가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저희 방송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앤드림, 그리고 앞서 만나본 금호석유까지 모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내일장 발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발견 종목은요? 동원 시스템즈, 동원그룹의 계열사죠? 그렇죠. 뭐 원래는 지금 이제 동원 시스템즈라고 하는 종목은 뭐 이제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식품과 관련된 참치캔. 그런 캔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업체입니다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것은 지금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예상하면서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시각은 유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 전면에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밸리체인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LG엔솔이 4680 배터리를 지금 테슬라향을 양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말씀드렸었죠. 여기다 이제 벤츠사를 중심으로도 이제 46파이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측면들, 결국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파우치라든가 각형 배터리보다는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는 이 4680 배터리가 용량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려 5배에서 6배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는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4680 배터리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동원 시스템과 바로 이제 4680
배터리에 캔 케이스를 독점으로 납품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4680 패커드의 그 겉면 케이스겠죠. 그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LG엔솔의 시제품을 이미 납품을 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LG엔솔의 그 테슬라로 납품이 진행될 때 독점적으로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4680의 케이스는 바로 동원 시스템즈가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케이스의 원재료로 갈 수 있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했죠. 이 니켈 도금 강판은 TCC들이 공급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 4680 원통의 배터리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동원 시스템과 TCC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원통형 4680 원통형 배터리 종목군들의 시세가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면서 자 차트 일봉을 보면서 동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여타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올랐죠. 기나긴 횡보세 출렁출렁거리는 과정이 연출되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고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보다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직전 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 월봉이라든가 주봉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거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눌림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 내려서 자 5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6,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680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에 주목해보자 그 관점에서 오늘 동원 시스템즈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목요일 밤 10시에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전에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 전에 뭐 오늘 TV방송에서도 뵀었습니다만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늘 제가 무료 방송 녹화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서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꼭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방송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장 끝나고서도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도 계속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탐정 미스터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